이란은 다시 한번 미국과의 휴전을 깨고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다시 한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양측이 7월 11일에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협상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날 그들은 또 한 번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자리에서 네타냐후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오늘 앙카라에서 시작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을 제지해달라고 뜻밖의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이 시리아를 처음 방문해 시리아 대통령 아샤르를 만나기 위해 머물고 있는 호텔 근처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리아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이란 간의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인접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터키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일종의 보호국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에르도안이 한때 아샤르 운동이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을 준 것도 분명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복잡한 사건들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탑승한 비행기가 앙카라에 착륙하던 그 시각 이란은 그와 맺은 휴전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오늘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의 휴전 중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 사실은 엑시오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두 선박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승무원들 중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 중 하나는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던 카타르 LNG 운반선 알 레카야드였습니다. 공격에 앞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관계자들은 무전으로 유조선들에게 오만 해안 근처 항로를 사용하지 말고 테헤란 정권의 무장 세력이 통제하는 해역만을 항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의 합의에서 이란은 해협 전체를 선박이 자유롭게 통과하도록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게다가 영국 해양안전국은 화요일 아침 오만 해안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아 유조선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중단에 관한 양해각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에서 테헤란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양측이 이미 6월 18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는 2달간의 휴전을 전제로 하며 전면적이고 안전한 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합의에 대한 협상의 길도 열어줍니다. 그런데도 양측은 이 휴전 속에서도 이미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미국은 6월 27일과 28일 이틀 연속으로 이란 내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당시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군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바레인과 쿠웨이트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해협에서의 항해를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도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조치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선박들이 해상 경로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새로운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이제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컨설팅 회사 보르텍스의 자료에 따르면 6월에는 하루 최대 470만 배럴 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는 5월의 200만 배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운송량이 거의 2배, 아니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7월 초부터는 석유 흐름이 전쟁 전 수치의 약 40%에 도달했습니다. 즉,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석유 시장이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테헤란이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였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압박 수단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아마도 그 압박 수단을 다시 손에 넣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또 한 번 이란과 협정이 체결되든지 아니면 미국 군대가 그의 표현에 따르면 끝까지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전쟁 재개 위협이 다시 제기된 것입니다. 백악관에서는 테헤란이 특히 살해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 이후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협상은 지난주에 별다른 가시적인 진전 없이 종료되었으며 양측은 7월 11일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잘 알려진 대로 이란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식 인사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지난 금요일에 이미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의 반이스라엘적 발언이 격화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오늘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터키가 자국 공군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터키 간의 긴장은 지난 2년 동안 가자지구 전쟁과 최근 이란 사태를 배경으로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네타냐후와 에르도안 모두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즉,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지역 중재자와도 친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에르도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네타냐후의 워싱턴 내 입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흔들렸습니다. 이 전쟁은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렸고 메가 운동 내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네타냐후의 영향력 규모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에르도안과 가까운 데다 미국 무기 판매로 재정적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전력과 관련됩니다. 즉,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네타냐후가 미국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트럼프는 미안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와 에르도안의 회담 의제에는 터키 전투기용 신형 엔진 공급에 관한 7억 달러 규모의 거래와 복귀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토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인 터키군이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 복귀할 가능성입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터키는 2019년에 러시아산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첨단 전투기 F-35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충 이런 식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산이고 전투기는 미국산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연결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지난주에 펜타곤이 터키가 러시아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떻게 F-35 전투기를 터키에 판매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제이디 벤스의 인용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하는 특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면 앙카라가 전날 이 S-400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아예 다른 누군가에게 팔기로 동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F-35 전투기가 인도될 때쯤에는 그 나라에 러시아 무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에르도안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에게는 무기 판매 가능성이 에르도안 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점점 더 적대적인 입장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주 에르도안은 시오니즘을 인용하자면 집단 학살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며 그것이 터키 자체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오니즘이 터키를 이미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터키 외무장관 하칸 피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를 인용하자면 인류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이자 전 세계의 문제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제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대화 이후 미국 관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인용하자면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 에르도안에 대해 불평하며 미국 대통령이 터키 지도자를 제지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타냐후가 요청을 했고 대통령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에르도안에게 이봐요, 상황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없겠습니까?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마도 그는 에르도안이 발언 수위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고 F-35 전투기는 계속 판매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 같습니다. 벌써 월요일에 네타냐후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극단주의 운동에 물든 에르도안 정권에게 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증오하는 그들에게 F-35, 나 그들의 전투기용 엔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동에서의 힘의 균형을 깨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균형은 이스라엘의 공중우위와 미국의 입장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JD 벤스를 포함한 많은 미국 관리들이 네타냐후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예측들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속였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그 말을 믿고 2-3주 만에 이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는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이런 생각을 전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말에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다니엘 페도로 알라후 아크바르 الله اكبر الله اكبر صور قنصر انفجار ثاني الله اكبر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공식 방문 중 머물고 있던 호텔 근처에서 연속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언론은 즉시 이것이 프랑스 대통령 암살 시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안 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폭발은 현지 시간으로 자정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이후 보안 요원들은 즉시 도로를 차단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여러 차례 폭발음을 들었고 그 후 사고 현장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지도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여러 개의 폭발물이 터졌으며 이 폭발물들은 차량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초기 정보가 있습니다. 이후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 궁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본인은 폭발음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호텔에 있지 않고 예정된 회의에 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지도자 아흐메드 알샤라과의 회의였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공식 방문으로 다마스쿠스에 도착해 시리아 대통령 아흐메드 아쉬아샤라와 회담할 예정입니다. 회의 중 양측은 안전 문제, 토탈 에너지스 회사의 투자 문제, 그리고 시리아 문화 유물의 반환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리아 수도에는 이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게는
현재 시리아와 관련된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대해 대안적인 접근법을 제안하며 중동의 많은 정치인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이스라엘의 장기화된 군사작전에 불만을 표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와의 싸움을 시리아가 맡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구상에 따르면 1년 반 전 시리아의 권위주의 대통령 바샤르 아라사드를 축출하고 새 정부를 수립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이슬람 반군들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효과적으로 헤즈볼라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에 따라 단순히 레바논에서 철수하고 병력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 현지에서는 이런 발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대통령 아흐마드 아샤라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히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반복하며 공개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레바논 접경 지역에서 지를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엔 수사적 질문 같습니다. 시리아의 레바논 침공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이미 베이루트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샤르의 새로운 이슬람주의 정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그가 집권한 뒤 시리아 남부의 일부 지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시리아는 또한 이스라엘과 터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앙카라라는 아샤르 정부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터키는 시리아, 즉 이 나라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월에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곳에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인들이 헤즈볼라 무장 세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체 구역을 통째로 철거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구역이 철거되고 집들이 그냥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남부 레바논 민간인들의 귀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지역을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시리아가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인용문이 소개됩니다. 누군가를 찾는다고 해서 매번 아파트 건물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모두가 헤즈볼라 소속인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처리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시리아가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대통령 아슈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시리아가 레바논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시리아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발언은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마치 시리아가 내일 아침이라도 레바논을 침공할 것처럼 말이죠. 시리아는 미국의 전쟁을 중단하고 레바논과 시리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며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인 우리의 해결책 개요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에마뉴엘 마크롱도 아슈라를 설득해서 결국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시도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의 모든 것이 아니면 전부가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디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시리아 대통령 아슈라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 결국 시리아 군대가 실제로 헤즈볼라와 전쟁을 시작하도록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터키 전투기의 엔진 등 판매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이미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모든 이야기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금이나마 풀어내고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